자, 우크라이나 사태요. 엿도 모르는 자들이 벨벨 러시아 편을 드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은 전부 색출해내서 공격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최근에 이제 이 싸움이 돈바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서방의 이 무기들이 좀 차곡차곡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독일이 슬로베니아가 보유한 M84 탱크를 우크라이나에 주고, 이 M84는 과거에 T-72 유명한 소련 탱크를 유고슬라비아가 개량한 거라고 합니다. 이 탱크를 슬로베니아가 많이 갖고 있는데, 이거를 독일이 이제 하도 욕을 먹으니까, 중화기나 이런 걸 주지 않고 뺀질뺀질하가 욕을 먹으니까 대신 독일이 경전차로 슬로베니아에 줄 거니까 이걸 좀 주라 이렇게 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이 미그 29를 이 동유럽이 가지고 있는 거를 지원해서 그게 분명히 지원됐다는데, 러시아가 또 욱 할까봐 겁을 먹고 전투기를 지원한 게 아니라 부속을 지원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또 더 웃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러시아가 끝없이 공갈을 치는 거고, 이제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탱크는 러시아보다 많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리우폴에 어제 푸틴이 파리 한 마리 못 빠져나가게 포위해서 말라 죽여라, 괜히 그거 폭격해가지고 또 아니면 소탕작전 하다가 피해 입지 마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 말려 죽여라. 참 대통령이란 자가 이 러시아의 국방장관한테 지시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환멸을 느꼈습니다. 어제 이 아조우스탈 사장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회사는 다 망가졌고 쓸 수도 없다. 근데 거기 직원이 2에서 3주 정도 식량을 갖고 있는데 8주째 버티고 있다. 그 직원들도 총을 들고 아조우 연대나 해병대에 합류해서 같이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직원들 걱정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자, 이 와중에 지금 마리우폴에 대한 폭격은 또 계속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저 푸틴 말 저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아조우 연대가 이 상황에서도 19일, 20일 이틀간 탱크 세대, 그 다음에 전투 차량 2대, 장갑차를 파괴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자, G20와 그 IMF 회의에서 러시아 대표가 연설할 때 러시아 재무장관이겠죠. 일어서서 퇴장했는데 홍남기는 앉아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IMF 회의할 때도 또 퇴장하니까 홍남기가 마지 못해서 일어나서 같이 퇴장을 했대요. 일본의 니케이 신문이 이 전쟁이 어떻게 흘러갈까 3가지 시나리오를 썼는데, 하나는 이 전쟁이 이대로 서로 싸우다가 그야말로 이 고착 상태에 빠져서 동서냉전이 강화되는 방법. 자, 그래서 서로가 미국과 러시아가 편을 갈라서 서로를 비난하고, 그러면서 테러 제재는 지속되고, 또 러시아는 중국하고 이렇게 더 밀착하고, 그러면서 민주주의 국가와 러시아, 중국, 북한 같은 이 전제주의 국가 사이에 다시 냉전의 골이 번지는 이 신냉전 상태로 재진입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 전쟁이 어느 한쪽에 우세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고착 상태로 유지되는 거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계속 전쟁이 진행되다가 러시아의 경제적 궁핍 문제, 디폴트가 곧 임박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푸틴 정권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세력 역시 민주화 운동을 통한 혁명이 아니라 쿠데타가 되어서 다른 군부로 이 권력이 대체된다. 그래서 새로운 세력도 독재 정권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고, 세 번째는 이제 3차 세계대전으로 가는데, 푸틴이 공격해서 세게 밀어붙이다가 우크라이나 군이 기다렸다가 힘이 빠지면 이제 반격에 나서고, 그래서 전투 종식되는 게 아니라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고, 러시아가 코너에 몰리면서 우크라이나 군을 막기 위해서 생화학무기, 핵무기, 대량 살상무기 사용에 나서고, 그래서 지금 벌써 마리우폴 등에서 썼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이 속에서 저위력 전술 핵무기가 사용이 되면서 미국과 유럽이 반발을 하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본격
개입하고 러시아가 폴란드 등 나토 거점을 공격하며 그러면서 3차 대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건데 현재로 보면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제일 유력해요. 미국하고 유럽이 적골로 이렇게 계속 끌고 가고 있는데 러시아가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서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러시아가 이제 공격을 해서 지금은 때리고 있는 국면인데 때리다 힘이 빠지면 이제 쫓겨가고 쫓겨가면 러시아는 쫓겨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으니까 핵생화학 무기를 쓸 수밖에 없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제 그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마리우폴 근처에서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이 뭔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월 16일에 보면 두 개로 쪼개져 있는 부분에도 아직도 우크라이나 군이 좀 남아서 러시아 군이 이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근처에서도 교전이 되고 있는데 아마 이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비밀 통로가 있을 걸로 보여요. 그리고 이 먼 곳에 있는 그 제철소까지도 지금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이 싸움이 시작되고 자, 19일, 20일에 한 6대의 러시아군 탱크와 차량을 우크라이나 군이 파괴했다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이상이 여기 이 아조스탈 제철소 지하에 있는 걸로 보여요. 숫자가 다 다른데 저는 3,000명 이상이라고 보고 어제 이 제철소 사장이 CNN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자기 직원들이 여기 많이 남아있대요. 근데 그 사람들 경비원들은 다 총을 들고 있었고 직원들도 여기에 아조연대에 합류해서 제철소를 지킨다고 지금 남아있는데 자, 그 사장은 한 2, 3주의 식량이 있댔는데 이 여기서 탈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벙커가 90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벙커를 옮겨 다니면서 지하에 지금 있는데 식량과 탄약은 충분히 있다. 폭탄하고.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끝날 게 아니라 상당한 기간 더 연장되고 있다. 그러면 이 마리우폴에 있는 여기에 소수의 3,000여 명 안팎의 우크라 군이 주변에 러시아가 물새 틈 없이 파리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포위하라는 푸틴의 이야기에 따라 한 2, 3천 명의 러시아군을 여기 묶어두고 있어요. 그럼 러시아 전체에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병이 한 8만 명인데 그 중에 2, 3천 명을 여기 묶어두고 있다면 굉장히 마리우폴이 이 전쟁에서 러시아를 발을 묶고 소모시키고 있고 시간을 끌면 끌수록 우크라군이 유지해지겠죠. 그래서 우크라군이 지금 전체적으로 공세에 반격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뒤로 철수하면서 버티고 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 공격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마리우폴 상황도 달라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이 마리우폴을 먹어야 이 자기들이 이미 옛날에 줬다가 2014년에 다시 찾아간 크림반도와 그 다음에 여기 자기들이 점령해놓고 있는 돈바스 이 사이 새로 점령한 요 빨간 지역 이걸 연결을 육로로 다 해서 자기 나라 영토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전하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빨간 화살표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데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군과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 군이 공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군이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고 공격이 세지면 후퇴해가지고 또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도시를 크레미나 등 한 2-3개를 점령을 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군의 진지가 이쪽에서 이제 쳐질 겁니다. 주요 도시들을 방어하기 위해서요. 자, 그렇게 이제 되면 거기서 이제 공방전이 시작이 될 건데 러시아가 한 1, 2주를 세게 공격하고 우크라이나가 1, 2주를 방어하고 난 다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전면으로 이 병력을 투입해서 러시아군에게 공세를 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군대의 탱크나 장갑차 같은 기갑 장비가 줄어들고 숫자가 또 병력 숫자가 한 10% 15% 타격을 입혀서 전사시키면서 줄어들어서 러시아의 시스템이 붕괴되었을 때 반격하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그래도 이번에는 제대로 작전을 짜서 화기를 제대로 갖추어서 보급을 갖추고 공격하기 때문에 우세할 거라고 하는데 참 그 사람들은 하루 이틀만 보면서 이 평가를 하니까 맨날 틀린 거예요. 러시아군은 본질적으로 썩어 문드러졌기 때문에 며칠간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약탈군이었다는 걸 봤잖아요. 이 북부 지역에서요. 약탈하는 거지 그게 군대가 아니에요. 군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합지졸들을 여기에 투입해서 해봤자 초반에 밀어붙이겠지만 한 열흘 정도 소모시킨 다음에 반격이 거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군 탱크나 장갑차가 러시아 군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도 지금 수십 대 보완되었고 헬기도 또 수십 대 보완되었어요. 자, 이 헬기는 웃기는 게 아프간 군이 옛날에 확보한 거예요. 그 러시아하고의 싸움에서.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미국이 일부 수리를 하고 있었는데 탈레반이 점령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그거는 우리가 아프간군 정부에게 돈을 지원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서 수리하는 MI 그 11인가 하는 그 헬리콥터는 미국 정부 거다. 그걸 갖다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전체적으로 북부 전쟁을 할 때보다 동부 전쟁을 할 때 전력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무장이요. 탱크하고 장갑차가 억수로 많이 왔어요. 그리고 또 곡사포도 지금 18대가 갔는데 미국이 다시 18대를 보낸다잖아요. 그 곡사포의 위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가 뒤에 빠져 있다가 한 일주일 열흘 뒤에 반격을 할 거다. 그때는 돈바스 전역에서 러시아군의 도주가 시작될 거고 이제 그 다음이 러시아가 핵을 쓸 건지 화학무기를 사용할 건지가 걱정이다. 그래서 마리우폴은 그때까지 좀 버티고 있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잘리게 되죠. 그래서 그때 구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쳐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많아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800